이제 2단원에서 5번째, 6번째는 주기율표랑 금속, 비금속을 구별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 배울 이온결합, 공결합 3단원 내용이 기본이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당장 외울 건 없지만 주기율표 전체를 외우라고 앞파일에서 말했어요. 주기율표가 뭔지 공부할 거예요. 주기율, 과학자들이 어떤 원소들을 딱 살펴봤는데 원소들이 특정한 성질들이 반복해서 같은 성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기율은 원소의 성질이 반복되는 경향을 주기율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은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 또 있고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주기적으로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 라고 해서 주기율이라고 말했고, 주기율표는 이 주기적인 성질을 표로 나타냈어요. 표로. 여러분들 62페이지랑 63페이지에는 표가 바로 그 주기율표예요. 이런 주기율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과학자는 최초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원소를 발견했어요.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라부아지고, 라부아지가 물을 전기로 분해했거든요. 물을 분해해서 산소도 얻어냈고 수소도 얻어냈어요. 이런 원소를 발견했어요. 원소 발견을 했고, 이 발견된 원소를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라부아지가 쭉 성질을 다 적어놨거든요. 라부아지가 원소를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계속 원소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데베라이너, 아마 그 사람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원소 중에서 이상하게 3개씩 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냈어요. 어떤 원소랑 3개가 같은 성질이 나와요. 조금씩 다른데 같은 성질이에요. 요거 3개 같은 거 있네. 어디에도 3개 같은 거 있네. 어디에도 3개 같은 거 있네. 이렇게 3쌍씩 찾아냈어요.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데베라이너가 주장했고요.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다음에 뉴렌즈라는 과학자가 새쌍씩 존재하는 건 어떻게 발견이 되냐? 8번째 씩 반복이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뉴렌즈는 이 8번째씩 반복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질량순으로 배열했어요. 가벼운 원소가 있을 거고 무거운 원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발견된 가벼운 원소, 그 다음 가벼운 원소, 그 다음 가벼운 원소를 쭉 나열을 쭉 했는데 많이 나열했는데 8개가 같은 성질. 여기서 어떤 성질 나오면 그래 잘 탄다, 뭐 폭탄이다, 뭐다 어떤 성질이 쭉 나왔는데, 다음번 8개도 요 성질이 그대로 또 나와요. 8개씩 같은 순서가, 같은 성질이 나온다. 8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8번째씩 해서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8번째 80개라고 해서 옥타브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질량순으로 배열하면서, 뉴렌즈 말고도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원소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다 질량순으로 배열하면서 얘의 성질 뭐다, 성질 8개 딱 나오고, 그 다음 8개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잘 배열이 되거든요. 근데 성질이 성질 같은데 이거 달라요. 왜 다르지? 그냥 이건 다르다. 성질 비슷하고 다르다. 비슷하고 다르다.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놨어요. 한마디로 이 법칙의 주기율을 명확하게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질량수는 배열을 그냥 이렇게 쭉 했거든요. 배열만 쭉 하고 나서 왜 다를까? 얘를 여기로 바꿔볼까? 이걸 바꿔볼까? 별별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천재가 나타났어요. 천재가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의 천재성은 뭐냐면, 멘델레예프도 똑같이 질량순으로 배열했어요.
질량순, 배열은 다른 과학자와 똑같았는데 딱 하나가 달라요. 멘델레프는 성질이, 예전 과학자들은 그냥 배열해놓고서 성질이 같다는데 다른 얘는 설명 제외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멘델레프는 이렇게 안 했어요. 성질이 달라? 그럼 빈칸. 여기 썼던 거, 여기 썼던 거는 일로 옮기면 얘랑 성질 같네. 빈칸. 성질 달라? 빈칸. 그래서 빈칸을 놨어요. 빈칸. 그래 놓고서 멘델레프가 예측했어요. 요 빈칸에 얘랑 성질 비슷한 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프의 업적은 빈칸으로 성질을 예측했어요. 왜 예측했을까요? 당연히 주기율대로 예측한 거겠죠? 주기율대로. 멘델레프는 요 주기율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빈칸으로서 성질을 예측하고 실제로 발견된 원소들이 멘델레프가 예측한 성질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요. 멘델레프가 주기율을 잘 발견해놓고 쭉 썼는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질량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대부분 맞는데 틀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5번째, 모즐리라는 사람이 질량순 배열 조금 이상합니다. 원자 번호 씁시다. 원자 번호를 씁시다 라고 하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책정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기율표 번호 보면 1번은 H다 라는 소리는, H는 양성자가 1개 있다. 1번이니까 1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번은 리튬이니까 양성자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100번짜리는 양성자가 100개 있다는 뜻이에요.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멘델레프는 주기율표를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큰 역사적으로 주기율표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잘 만들어낸 사람이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새로 나열한 거예요. 주기율표의 62, 63페이지를 보면 H 시작되어 있고요. HE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할 거예요. 족.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대로 같은 족에서는 같은 성질이 나와요. 여기서 같은 성질, 여기서 같은 성질, 여기서 같은 성질이 나온다. 족은 주기율표, 얘네가 말하는 8번째 반복, 3개씩 같다. 이게 바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을 빨리 발견해서 자기들 이론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원소의 성질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현대의 멘델레프가 빈칸으로 원소의 성질을 예측해서 주기율표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 모즐리가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로 주기율표를 새로 썼고요. 이 주기율표는 세로가 족, 가로가 주기. 각 주기마다 족의 성질은 같고 비슷하다를 알아두면 될 거고요. 62, 63페이지를 잘 보시면, 교과서를 잘 보시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색깔이 2개가 되어 있죠. 파랑하고 노랑으로 되어 있어요. 파랑은 금속 원소고요. 노랑은 비금속 원소예요. 여러분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선단원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고체예요. 대부분. 예외가 존재하죠. HG 원소기호 쓸게요. 찾아보면 수은이에요. 수은. 원자 번호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수은만은 액체예요. 얘만 액체. 금속은 대부분 고체고요. 수은만 액체다. 그런데 비금속은요. 비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 다 있어요.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것은 현재 온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금속은 전기와 열을 잘 통해요. 비금속은 전기, 열 안 통해요. 근데 이것도 예외 있어요. 탄소는 잘 통해요.
탄소는 그러니까 탄소는 전기를 잘 전달해요. 그 다음에 금속은 잘 펴지고 그다음에 늘어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얘를 전성이 있고 연성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금은 잘 펴고 잘 늘어서 내고 전선을 만들 수도 있고 쭉 전선 구리선은 긴 전선이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잘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 때문인데 얘는 안 그래요. 그냥 깨져요. 깨짐, 부서짐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어떤 게 있냐? 금속은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반드시 금속의 원소의 종류를 알아두고 55페이지에 있었던 거에도 금속이 뭐가 있는지 원소 종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두고 외워두세요. 이유는 이온결합 때문에 그래요. 비금속은 역시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역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62, 63페이지에 있는 그 주기율표대로 잘 해보세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주기율표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했거든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1족이 있어요. 1족은 수소부터 시작하고 그 밑에 리튬이고 그 밑에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 밑에 수소 빼고 요 밑에를 알칼리 다 금속이에요. 또 금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18족은 전부 다 비활성 기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7쪽 17쪽을 우리는 교과서는 할로젠 원소라고 되어 있고 어떤 참고서는 할로겐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알칼리는 쌍이다, 금속이다. 1쪽이고 수소 제외. 17쪽은 할로젠 원소이다.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 될 거예요. 3단원에서 배우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중요해요. 비활성 기체 전체가 중요하고 순서로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딱 보고 외우는 거 20번까지 외우는 거 하면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다음 파일에서 공부할게요.